이동환 씨는 전에 뭐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동환 시장은 17년째 네. 국회의원과 시장을 계속 준비했던 분이세요. 17년째. 그 이전엔 뭐 했습니까? 그 이전에는 도시계획을 전공해서 네. 연구소를 지역사회에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예. 뭐 이렇게 지멋대로 합니까? 그건 진짜 그 연구 이동환 대상이야. 시장을 이제 17년째 알고 있던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동환 시장을 평소에 이렇게 예전에 봤던 분들은 다들 원인을 잘 모른다고 권력욕이야, 말씀하세요. 권력욕. 예. 내가 한번 잡아보면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 권력욕이 불타서 그 공적 그 책임의식 같은 것들이 상실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사실은 지금 고양시는 제가 봤을 때는 고양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공무원 출신들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공무원의 마인드가 필요한 도시가 아니라 이렇게 수준 높은, 물론 이동환을 찍은 그 흑역사는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2022년 총선에서는 2024년 총선에서는 네 군데 다 민주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아 뜨거 네. 하셨겠지 네. 우리 유권자들께서. 이런 수준 높은 정치 의식을 가진 고향에서는 네. 고향에 걸맞는 민주주의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다면 공무원들의 머리에서는 그 창의력이 기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운동 하신 분들이 역할을 맡을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네. 드는데 뭐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무원들의 했을 때의 리더십이 있고 또 시민운동을 했을 때 시민운동가들의 리더십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자리를 지키는 게 항상 목적이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안전한 거, 징계받지 않는 거. 아울러 시민들한테 네. 힘없는 사람들한테는 힘을 과시하는 네. 거. 그렇게 해서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보여주는 거. 아 여긴 특히 그렇더라고 고양시는. 어? 그렇죠. 근데 뭐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냥 기본적인 경향은 어쨌든 공무원들은 이렇게 징계받지 않는 거, 승진하는 게 목표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안을 해결할 때 네. 그러니까 다치지 않아야지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뭔가 변화하고 도전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다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을까 뭐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변화하고 도전하는 일에 상대적으로 조금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시민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목적이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변화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뭐 아픔을 당하거나 또 억울하거나 또는 뭔가 시민의 삶에 나아지는 게 있다면 네. 법과 제도를 개선해서 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변화와 도전을 위해서는 그리고 고양시처럼 이렇게 뒤처지는 도시에서는 정말 혁신이 필요합니다. 혁신이 필요해요, 예, 진짜. 네. 예. 자, 그래요. 이제 네. 고양신문 발행인도 하시고 네. 25년 넘게 하셨고 네. 고양신문 경험만 34년이셨는데 고향에 지금 시급한 게 뭡니까? 고향에 지금 시급한 건 경제적인 문제가 좀 시급해요. 경제적인 문제? 어떤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정치적으로 제일 시급한 거는 이동환 시장이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는 하루라도 게 빨리 그만두는 정말 게 그 정말 최고의 공익입니다. 정말 예. 절실하게 사람들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이동환이가 다음에 못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당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시에 참여하는 분들은 이제 이동환 시장이 실정을 많이 알잖아요. 네. 근데 이제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환 시장은 일요일 날 교회를 엄청 열심히 다니세요. 아, 그래 보수의 지금. 표밭이라는 교회마다 교회 다니면서 엄청 열심히 다니셔서 아마 모든 교회를 다 다니실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벙커원 교회도 한번 와. 내가 아주 시원하게 내가 욕을 한 500가지 하는데 그중에 한 50가지를 엄선해가지고 들려줄 테니까 우리한테도 와. 우리한테도. 나름 전략을 세우시고 또 지금 열심히 재선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고향 시민들의 정치 의식이 뭐 어느 정도인데 네. 이 이동환 씨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지. 자 그리고 이동환의 아웃이 지금 가장 그리고 시급하고. 이제 그게 이제 시급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이제 신문 밖에 나와서 정말 주민들은 뭘 원하는지 정말 많이 듣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실 신문에서 듣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듣고 경청 있어요. 투어를 하시는구나. 경청 예. 정말 많이 듣는데 네. 보면은 약간 분노의 차 있으신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올분. 올분인데 그게 경제 문제예요. 경제 문제야.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표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집값은 왜 이러냐고. 그다음에 고양시 왜 이렇게 못 사냐 계속. 왜 못 사냐. 소상공인도 어렵고 그러니까. 도시 가치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도시 브랜드의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고양시에서 제일 필요한 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그렇지. 거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하도 고양시가 뭔가 뒤터지니까 요즘에는 청소년들도 걱정을 해요. 청년들도 청소년들 걱정하고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먹고 살아요? 이렇게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방 걱정하듯이. 계속 이렇게 되면 여기 베드타운 되는 겁니다. 네. 고향은. 근데 이제 청소년들끼리까지도 얘기하는 산업이 하나 있거든요. 뭡니까? 문화산업. 문화산업. 그렇지. 예. 그러니까 아이들도 요번에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세계적인 공연하고 전국의 사람들이 오고 그 주변에 장사가 잘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직접 보고 느끼면서 네. 문화산업이 고양시에 먹고 살 게 아니냐 이렇게 예. 암묵적으로 다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어느 계층에 있던. 네. 근데 마침 고양시가 요번에 고양시 아레나가 이제 예. 국내 제일 큰 아레나가 생기잖아요. 네, 네, 근데 네. 그게 우여곡절 끝에 요번에 세계 최대의 그 공연 기획사인 라이브 네이션에서 네. 이게 사업에 투자를 이제 의향을 확약을 했어요. 이게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레나와 인근의 K 컬처 밸리가 잘 진행이 되면 실제로 고향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시는 K 컬처 밸리의 중심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산업이 정말 잘 될 수 있게 고양시 모두가 줄 수 있는 건 다 주고 그다음에 벌면 고양시에 투자하고 그게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지원은 해주되 간섭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예. 예. 그 정신을 가진 맞습니다. 지금 예. 리더가 필요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문화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그 시너지를 온 도시가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맞아요. 관광에 맞는 그런 어떤 호텔이라든지 이런 걸 빨리빨리 해서 여기 온 사람들은 여기서 먹고 쓰고 이럴 수 있도록 그래서 고양시의 경제 시너지가 확실하게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네. 또 하나 호재는 국내 최대 또 아시아의 몇 번 지금 예전엔 5번째였고요. 5번째로 큰 킨텍스가 네. 고향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어. 그 저 전당대회 행사도 킨텍스에서 그렇죠. 많이 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 킨텍스가 인도랑 해외 두 개의 큰 전시관을 위탁 운영을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서울의 코엑스도 위탁 운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시민들이 잘 모르시지만 킨텍스가 굉장히 큰 산업의 중심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킨텍스 제3전시장이 첫 삽을 떴거든요. 네. 그래서 아레나와 킨텍스가 연결되면 고양시는 우리 정말 글로벌한 K 문화 산업의 중심축이 돼 있어서 이거를 고양시가 정말 여기 맞추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다음에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잘하면 저희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또 아울러 이제 이동하는 상상도 못할 네. 남북 화해협력 시대가 다시 열리면 네. 개성공단이 지척입니다. 맞습니다. 고양시에서 예. 그 100만 평이잖아요. 네네. 이곳에 만약에 이게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면은 네. 고양시가 파주와 함께 가장 가까운 거리에 네. 지근 거리에 있는 네. 도시고요. 지금이야 뭐 과거에는 이제 개성공단이 운영됐을 때는 오가는 것이 사실 좀 문턱이 좀 있었지만은 네. 그러나 이제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라면은 바로 고양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남북 화해 협력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그런 시대를 열기 위해 쓰는 정당이 집권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네. 이동환이가 또 집권하면은 그 개성공단 뭐 관심이나 갖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 또 김대중 대통령의 또 일산 네. 자택이 또 있었고요. 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이쪽하고 연관이 없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신원 때 요 원당 신원당 마을 이 근처에 여기서 사셨다고요. 네? 네. 노무현 대통령도 네네. 고향에 사셨어요? 네네네. 그건 몰랐네. 네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네. 여기에서 젊은 시절 여기에서 살았다고 하세요. 네. 그 이재명의 성남시와 많이 닮은 게 또 네네. 고양시고 그래서 저는 이 고양이 민주당에겐 굉장히 중요한 도시다, 네. 거점 도시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개성공단도 다시 열리고 그렇게 된다면 고향의 주가와 가치는 네. 더욱 높아지게 될 네네. 것이고 이게 또 앞으로 뭐 먹고 사느냐에 대한 문제도 자연스럽게 또 해소가 그렇죠. 될 수 있을 네네. 것이고 네. 네.
여러 가지로 그런 시대가 열렸으면 네. 좋겠다는 게 제 마음입니다. 예.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제 다른 것도 많이 기대를 하지만 네. 남북 관계 문제를 이재명 대통령이 예. 적극적으로 해소해서 남북의 어떤 교류가 다시 되고 남북 평화가 어느 정도 이렇게 시작된다면 가장 빛을 돈 도시가 고양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남북 교류 잘 되고 남북의 평화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 사실 고양시의 집값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남북의 문제를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진심으로 잘 좀 해결해 주셨으면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마 네. 잘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같은 시민운동 네. 출신의 이재명 대통령은 잘할 수밖에 네. 없어요.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어디에 기반해 있느냐라고 네. 했을 때는 그 정치의 격이 달라져요. 네. 질도 달라지고 이재명의 정치가 바로 그러합니다. 네. 예. 이영하 전 대표와 만나고 있습니다. 고양신문 34년 동안 봉직하시면서 경영난에 빠졌던 고양신문을 맡아가지고 빚 다 털고 가장 이동환에게 눈에 까진 비판 언론으로서 시민 편에선 비판 언론으로서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왔고 그곳에서 고양신문의 토대를 단단히 닦으신 이영하 전 발행인 이제 7월에 그만두시고 네. 고양시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네네. 중입니다. 네. 예. 그래요. 우리 시청자들 반응 보면은 오늘 잘 나오셨네요. 이영희님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아까도 글들이 많은데 이제 선거 관련한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예. 일산 고향 정치인들 문제, 국민의힘 심상정이 다 말아먹었다. 뭐 이런 글 올리시는 분도 있고요. 예. 어딜 가나 교회가 문제네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정말 제대로 된 교회라면은 이동환에 대해서 꾸짖어야지. 시장이 관심 갖는다고 헬렐레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네. 우리 고향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비전을 펼쳐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네. 저는 일단 이동환 시장 때 가장 상처받았던 것들, 그러니까 모든 결정에 시민이 배제돼 있다는 거. 그렇지. 그래서, 상처받은 시민들. 그래서 모든 결정에 배제돼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결정을 전혀 할 수 없었다. 우리 스스로도 못했고, 그다음에 행정도 그걸 받쳐주지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고향 만민 공동회라 그래서 고향 만민 네네네. 공동회. 만민 공동회라 그래서 시민들이 모여서 고양시 우리가 가진 문제가 지금 뭐고 그다음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같이 토론하고 그다음에 우리 나름대로의 이렇게 개선점을 찾아보는 그런 공론장을 계속 마련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공론장의 힘으로 어떤 시장이 오던 공론장의 힘으로 시민의힘으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초적인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시민의 힘으로 국민의 힘 몰아내자. 예. 네네. 그렇게 해서 그 시장은 사실 네. 정치란 게 바람도 크잖아요. 예. 누가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네. 누가 되더라도 네. 시민의 힘이 막강해서 함부로 할 수 없게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그런 어떤 운동에 좀 혼신을 다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또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주제가 남북의 교류 문제일 수도 있고 다양한 주제로 이런 주제들을 공론화시켜갈 예정입니다. 네, 네. 그래요. 공직자, 공무원 출신들 그리고 사실 오랫동안 정당에서 수고하신 분들도 많이 네. 계신데 정당 정치에 너무 물들어 버린 분들 이런 분들보다는 고향 시민을 위해서 활동해온 젊은 그러면서도 어떤 혁신의 방점을 둔 그런 시장이 필요한 때 같습니다. 네. 제가 자 이영하 전 발행인 나오셨는데 아폴로니아님 좋은 일 하시네요. 국민이 지지할 겁니다. 이퀄라이저님 시장 잘못 뽑으면은 나가리가 됩니다. 시민이야님 이영하님이 정치하면 잘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고 평안님 정신밭이 싱싱해 보여서 호감이 갑니다라고 말씀하셨고 냥님은 우리 동네 시장이 민주당이었는데 홍수 발생해서 물 역류막이 설치를 하는 바람에 홍수가 줄어들고 근데 지겨웠는지 시장을 국짐으로 바꿨는데 자기업적으로 포장하고 뇌물 처먹고
깜빵 가서 끝내 재보궐 때 민주당에게 다시 맡겼다 이런 얘기하셨습니다. 어느 도시를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요 민주당 정치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돼요. 역량이나 진정성이나. 민주당이 지겹고 맨날 하는 게 똑같은 것 같은데도 국민의힘은 그거 따라오려면은 10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 노력을 기울일 마음도 없고요. 국민의힘 찍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면서 오늘 이영하 전 발행인과 함께하셨습니다. 아유, 이제 실업자들 뭐 먹고 살아요? 뭐 신문 운영할 때도 처음 시작할 때도 이렇게 무대뽀를 했고요. 지금도 그래요. 그제 보니까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1년 동안 그렇게 병상에서 수발하시고 아버지는 뭐 하셨어요? 아버지는 그때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요. 1년 후에 퇴임하셔서 제가 바톤 터치 하셨구나. 제가 이제 신문사에 상근할 수 있게 됐죠. 대단한 효녀입니다. 진짜 1년 동안 그렇게 젊은 사람이 어머니 병수발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기본적인 인품이 어떠한지를 여기서 또 알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시청자들께 마지막으로 인사하시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이 벙커교회가 벙커원 교회가 있는 김용민 TV. 김용민 TV가 고향에 이렇게 이사를 와주셔가지고 고향의 문제가 이렇게 지역사회 여론화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유튜브에서 이렇게 요즘 이제 어떤 전통적인 저널리즘보다 유튜브 저널리즘도 굉장히 힘이 크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알리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고양시에 왔다는 이 인연 때문에 고양시 문제가 이렇게 좀 전국적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다 이동환 덕이야. 이동환 감사드리죠. 그래가지고 지난번 여기 고양시에서 4군데 다 민주당 된 것도 우리 이동환의 덕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팩트를 많이 알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거짓말이 아니고 추상이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을 많은 시민들이 알게 되면 그 시민들이 판단을 하시잖아요. 안 되겠다, 되겠다, 일어나야겠다, 참여해야겠다, 뭐 이런 것들. 뭐 탄핵 국면 때 계엄이 선포됐다는 것들을 그냥 유튜브, SNS 통해서 쫙 알리니까 수천 명이 모여들어서 그렇죠, 국회 앞에 계엄령을 막았잖아요. 그것처럼 고양시도 고양시장이 잘못하는 거 이런 걸 알리면 정말 벌떼같이 시민들이 모여들어서 못하게 할 수 있는 힘, 이 시민의 힘을 키우는데 우리 여론이 고양 신문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이런 유튜브 건강한 유튜브들이 좀 성장해서 그런 역할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고양시의 그 캐릭터가 고양이 아니었습니까? 고양이 맞아요. 그걸 없애버렸다면 이동환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고양이 캐릭터가 사실 고양시 브랜드가 말씀드렸지만 확 올라가지 못했잖아요. 근데 확 올린 것 중에 하나가 고양이 캐릭터였거든요. 근데 도시 이름 자체가 고양이니까 너무 좋아요. 고양시가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걸 치워버렸어요. 고양이 캐릭터 과거 거 싹 치워버렸어요. 말 다 했습니다. 말 다 했어요. 이동환이 자기를 캐릭터로 하려고 그랬나? 이영하 전 고양신문 발행인과 오늘 고향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말 참 리틀 윤석열 맞네요. 이동환. 이동환을 똑똑히 기억하고 우리 시민들이 내년 6월에 제대로 된 심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오늘 해봤습니다.